어제 뭐 보셨어요? KBS 악인전, 이 프로그램 아는 분 많지 않으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 추천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지적을 하려는 걸까요? 반반이에요. 드라마는 첫 회가 아쉬워도 회가 거듭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차차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은 달라요. 하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 테고요. 약인전이 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을 진행하지 않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은 4회부터 보세요. 1회부터 3회까지는 꼭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4회부터는 추천이고요. 5회는 강추. 1회부터 3회까지는 그냥 이것저것 섞어놓은 복합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포크의 대가 거장인 송창식 씨, 그리고 미스트롯 1위에 빛나는 송가인 씨, 프로듀스 X101 1위 김요한 씨,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도 첫 회 시청률이 2.2%,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연출한 박인석 PD가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4회에는 시청률이 1.7까지 떨어졌는데 5회에 3.9%로 올랐습니다. 놀랍게 올랐죠? 그런데 사실은 23일 토요일 밤에 방송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 시청률이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부부의 세계가 그 전주에 종영을 했거든요. 그러나 전지적 참견 시점이 그날 이찬원 씨를 비롯해서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한 2% 시청률이 올라서 8%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악인전의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사실 내용에 비하면 시청률이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악인전, 음악의 대가를 스승으로 삼아서 제자가 되어서 음악을 배워본다는 구성이에요.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SBS 집사부일체가 떠오르죠. 집사부일체는 스승이 한 사람, 악인전에서는 스승이 송창식 씨, 송가인 씨 두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 작가도 같다고 합니다. KBS가 그 또 잘하는 베끼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작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거기에 지금 음악을 하겠다고 하면서 출연자가 김숙 씨, 부음, 또 문세윤, 김준현 씨 이렇게 개그맨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사람은 김요한 씨하고 이주빈 씨 연기자. 토크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되잖아요. 김요한 씨, 이주빈 씨 예능이 낯선데 끼어들 여력이나 있겠어요? 그 중에 특히 붐 씨는 자기만의 색깔이 강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든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왜 뽕떼스파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김요한 군에게 또 발차기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예능들이 김요한 군에게 통과 의례처럼 발차기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는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왜 또 발차기를 시키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진하게 우러난 깊은 맛의 곰탕을 이제 장인이 만든다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곰탕이 나오기 전에 뭐 콘치즈, 떡볶이, 튀김 이런 거를 앞에 차려놓는 거예요. 제가 튀김하고 떡볶이를 매우 좋아하지만 곰탕을 먹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곰탕을 안 주고 이걸 내놓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곰탕에는 맛있게 잘 익은 깍두기 한 접시, 그리고 그게 좀 아쉬우면 부추 거처리 무침 같은 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끝에 곰탕이 나왔는데 그 곰탕 그릇에 멀찌감히 놔두고 주인이 자꾸만 저한테 튀김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그 1회에 1부가 방송되고 나서 이제 중간 광고 후에 2부가 방송이 돼야 되는데 2부가 결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부가 방송되는 사이 2부 분량을 수정해서 편집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마침 그래서 2부를 방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사고인 거예요. 방송국의 배경인 프로그램들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곰탕집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곰탕을 이제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식당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손님을 쫓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쫓겨난 손님이 다시 가고 싶겠어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2회에도 별게 없었고 3회를 보다가는 오밤중에 현실로 욕이 나왔어요. 진짜 아이씨 막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송창식 씨 집에
부음 씨, 문세윤 씨, 김준현 씨 세 사람이 찾아갔어요.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현관 앞에서 송창식 씨가 이제 트렌디한 명품 신발을 신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소란을 떨고, 그리고 송창식 씨 방에 가서 막 송창식 씨 옷을 입어보면서 막 패션쇼를 연출합니다. 제가 욕을 안 하겠어. 음악을 들어야 하는데, 송창식 씨가 심지어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송창식 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해요. 화음을 맞춰봅니다. 근데 원래 제대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 노래를 송창식 씨에게 들려드리니까 송창식 씨가 그냥 좋은 말로 화음이 아닌 그냥 각기 멜로디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앞선 몇몇 영상에서 질색을 했던 거짓말 탐지기가 또 등장합니다. 송창식 선생님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능 제작진들 그 거짓말 탐지기, 그 타로점 보러 가는 거 이런 것 좀 안 하실 수 없나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선보이려면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욕심이 있고 근성이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이 개그맨들은 지금 누가 봐도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여력이 없잖아요. 저는 김준현 씨가 TVN 위탁하러 가는 길에 나왔을 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 그 본캐가 먹방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부캐고, 지금 위탁하러 가는 길에서 노래 부르는 게 본캐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재를 왜 이런 식으로 개그로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준현 씨에게도 이 악인전은 큰 기회거든요. 이상민 씨에게 이 악인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전환점입니다. 그간 예능에서 비슷비슷한 역할을 맡아왔죠. 이혼, 빚, 이런 아이콘이었어요. 늘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에 그 이혜영 씨가 나왔을 때 코코로 나올 수도 있었지만 라 돌체비타라는 곡을 택한 이유가 이상민 씨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예능에서 충분히 재미있고 잘 나가고 있지만 이 라 돌체비타라는 곡을 만들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다시 음악으로 성공하는 걸 꼭 봤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이혜영 씨 진짜 제가 감탄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발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성지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상민 씨를. 음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할 때인데, 제가 그렇게 이상민 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 음악의 신이라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되게 헷갈리는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되게 장아찌처럼 느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제작자 일을 했잖아요. 성공도 많이 했고, 확실히 이 음악을 대하는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시야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작자구나, 음악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이혜영 씨가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권유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이상민 씨에게 악인전은 정말 인생 최대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첫 회에 그 개그맨들이 아주 깐족 대잔치를 벌였어요. 이상민 씨를 향해서. 이상민 씨가 프로듀서예요. 어쨌거나 그 출연자들이 프로듀서에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놀면 뭐하니에 이상민 씨가 나와서 90년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이 어떤지 잘 보여줬죠. 그게 토요일 저녁에 놀면 뭐하니가 방송이 됐고, 토요일 밤에 악인전이 방송되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악인전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놀면 뭐하니가 오히려 이상민 씨의 프로듀싱 능력을 증명해 준 셈이거든요. 악인전은 그때 왜 이상민 씨를 그렇게 그려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4회에 송가인 씨하고 이상민 씨가 독대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결이 확 바뀝니다. 송가인 씨가 진지하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데, 송가인 씨가 자기 안에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상민 씨가 음악적 일탈과 휴식을 위해서 1위와 1위의 그 콜라보레이션, 김요한 씨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권하는 거예요. 송가인 씨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 한마는 대동강 합주 때 김요한 군이 폭발적인 랩을 구사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당시보다 실력이 진일보했더라고요. 시청자는 물론이고 송가인 씨, 이상민 씨도 감탄했습니다. 송가인 씨가 헤어를 무려 드레드 스타일로 따을 예정인데다가 제시의 인생은 즐거워를 평소 즐겨 불렀다고 하니까 제시와 김요한 군의 랩에 송가인 씨의 보컬, 거기에 송가인 씨의 랩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상상만으로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이상민 씨가 송창식 씨와 협업도 제안을 했어요. 송창식 씨가 송가인 씨의 노래를 들은 다음에 트로트에도 드디어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셨거든요. 거장 송창식 씨와 송가인 씨의 협업은 어떤 걸까요? 그것도 기대되잖아요. 이제 이 악인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상민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스승을 만나서 음악을 배운다, 여기서 뭔가 이제 틀을 깨고 서로 협업,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스타일이 맞는 사람끼리 이상민 씨의 프로듀싱 안에 새로운 음악 작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5회 1부는 기타리스트 대가죠. 함춘호 씨하고 천재 뮤지션 헨리 씨의 만남이었어요. MBC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헨리, JTBC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헨리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인전에 나온 헨리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음악이라서 제가 이 한낱 새치 혀로 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보셔야지 돼요. 기타하고 바이올린으로 이제 잼 형식으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함춘호 씨하고 헨리가 이제 음악적으로 교감에 성공했거든요. 이 또한 이 두 사람이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5회 2부는 김요한 군이 자신의 숙소에 송가인 씨하고 김숙 씨, 그리고 송가인 씨의 그 연기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서희숙 씨를 초대해서 뭔가 한 수 배우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김요한 씨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노래에도 연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배웠는데 김요한 군은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연기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날 이제 서희숙 씨가 내레이션, 송가인 씨가 그걸로 유명해졌죠. 그걸 이제 재현해 보였는데 이거는 명불허전. 이것 또한 꼭 챙겨보셔야 돼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송가인 씨가 김요한 씨 숙소에 고기를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겠다고 김요한 씨가 부추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고, 틈틈이 드러나는 허당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진지함, 여러모로 호감이 갔어요. 김요한 군을 위해서 김숙 씨는 물론이고 송가인 씨하고 또 이번에 뵌 서희숙 씨까지 앞으로 다들 챙겨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김요한 씨는 이 정글 같은 연예계에서 참 든든하겠죠.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들이 또 오갈까요? 저는 제발 떡볶이하고 튀김은 내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곰탕 먹으러 간 거거든요.